주미 대사가 주미 대사니까 네. 주미 한국 네, 대사죠. 한국에 있는 주미 대사가 아니 정- 아니 아니, 미국에 미국에 있는 있는 한국 대사요. 네, 네. 주미 대사가 종전선언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 어디 언론이나 뉴스 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쪽 국무부라든지 백악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언지를 받았다는 얘기겠죠. 뭐 얘기를 같이 했다는 얘기 소리고 네. 이거를 이제 이 어디죠? 우리 저 국정감사 주미대사관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요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검토 중이다. 미국이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야당은 뭐 외교적 도박이니 뭐 또 난리를 치. 근데 여기에 태용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싫지. 오호. 야 종전선언에 왜? 어? 통일되면 우리 대사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지금 북한에 그럴까봐. 통일 한반도 대사 보낼 건데. 그 되면은 그 홍차 맛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유 거기는. 근데 중요한 건 태용호 씨 괜찮아요. 대사로 안 가도 목 따라올 사람들 겁나 많아. 그러니까. 예. 지금도 많을 거야 아마. 네. 아무튼 국회 한번 끝나게 해봐. 아무튼 지금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미국도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 뭐 이렇게 뭐 부작용과 안보 위기 후폭풍 등이 없는 종전선언을 하는 게 한국과 미국의 입장.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프라이스 대변인이 얘기했어요. 스탠드 스틸 아니다. 그러니까 해놓고 던지는 얘기 아니고 네. 진전 중인 거라는 거예요. 네. 날짜만 본다는 거예요. 그 날짜의 기준점은 시진핑과 오바마의 12월 초 화상회의 전후입니다. 전 직전이거나 직후이거나 왜 지들이 했다고 생색내고 싶은 거거든. 그렇죠. 이 스탠드 스틸이 그냥 던져놓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 요거거든요. 근데 이 국무부에서 딱 우리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내가 보기에 시진핑과 바이든과 김정은이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닐까. 같이 그런 애매한 느낌이 공동 수상이 아니면 트럼프가 막판에 정신을 그러니까. 제대로 차렸으면 문 대통령하고 같이 하는 건데. 그 당시에도 문 대통령 네가 가져. 다 네 공해. 그러니까. 그랬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바이든. 우리는 그따위 저기 상패 따위는 필요치 않아. 실질적인 남북의 평화 통일 한반도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다 가져도 들어가니까 일만 좀 해줘 그랬는데 아마 이번에는 진짜 그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꼭 오바마라고 하시는데. 오바마라고 했어? 바이든. 바이든. 네. 네. 그놈이 그놈이라. 노벨 평화상 받으려면은 원래 2월까지 그해 노벨상을 받을 사람 후보자들 추천을 받는 게 2월 말까지예요. 그래서 내년 2월 말까지 가시적인 뭔가가 딱 나와야지 추천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1월 달 수상을 위해서는 최소 1, 2월 달 안에 결과가 모든 나와야 게 되기 나와야 때문에 돼요, 확실하게. 급해요. 특히나 또 바영은 또 언제 좀 모르잖아. 네? 이분이 왜 보내시려고? 나도 참 큰일이에요. 역시 연말까지 바이든이 물러난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4개 질 것 같아. 아무튼 아직은 남았으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우리나라는 국짐이나 이 새끼들이 난리를 치면서 통일 반대를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잡음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볼튼도 조용하고요. 네. 해리스 대사도 조용하고. 조용해야지 뭐. 심지어 그 진짜 구구 못하죠. 단체들 뭐 밀리터리 단체들 많거든. 일본 애들이 로비하는 애들 찍소리 안 나요. 다 조용합니다. 오히려 미국이 더 통제를 잘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그렇지. 이미 다 정제 작업 끝났다는 거지. 그리고 찍소리도 뭐 내지 마. 우리 외교부도 이렇게.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뭐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가기만 하면 그리고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이 종전선언하고 한반도 평화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가. 예. 아 진짜 깜짝 놀라지 말라고 미리 하는 것 같아. 너무 기대돼요. 저는 지금. 저도 기대가 크고요. 아무튼 이제 요런 얘기들이 아예 뉴스를 안 타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게 되면 정치적으로 이제 불리하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죠. 언론들이 전혀 뉴스를 안 내고 있습니다만 나는 오히려 이게 잡음 없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뉴스
막 자세히 안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갑자기 종전선언 한다 해버리면 좀 깜짝 놀라시겠다. 뭔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뭐지 그동안? 왜 이렇게 갑자기 정전이 훅 돼? 우리 전쟁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하다가. 언론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는 거지. 그렇죠. 응? 네. 언론이 아예 이 얘기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나 이 새끼들 나중에 정전선언 나와도 환영 메시지도 안 내고 단신 처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종전 얘기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정전이 됐다네요. 네. 정전 뭐 될 때 돼서 된 거야. 시큰둥하게, 쿨하게. 옛날에 박근혜가 통일대박 할 때는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만. 그때 그 통일대박은 점쟁이가 얘기해준 통일대박이었고. 그래 아니 그때 조선일보가 재단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돈을 수천억 재단도 만들었는데 기사로 시리즈를 냈습니다. 한 진짜 미친 듯이 시리즈를 통일해야 된다고. 이 통일이 대박이다. 같이 나왔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조선일보 어떻게 통일을 이야기하지? 했는데 이제 박근혜랑 이 점쟁이랑 조선일보랑 다 같이 알고 이렇게 한 거죠. 방금 굉장히 동감 가는 댓글이 올라와 있는데 이 정도면 정전된 거 아니야? 그렇죠. 사실은 된 거지. 이게 사실은 된 문서 거지. 작성만 남았지. 도장만 안 지금 찍었지. 누가 봐도 정전된 거잖아. 네. 심지어 얘들 너무 얌전하잖아. 네. 네. 오늘 판매를 저희가 팔아야 하는 제품은 바로 이 ILE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안에가 이렇게 얇아 보여도 4겹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얇아 보이는데 이 안에 4겹 쿼드 마스크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명. 그래서 걸러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4단계로 예. 걸러주는 거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오염 물질을 자연스럽게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쵸, 제품이라고 그쵸. 보시면 돼요. TT에 실험을 의뢰했는데 KF94와 동일한 등급의 시험을 누설률 시험, 그리고 분진 포집 효율 시험, 안면부 흡기 시험을 해서 KF94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잖아요. 환경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고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정말 일석이조의 마스크가 이 ILE 마스크잖아요. 그러면 ILE 쿼드 마스크의 장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ILE 쿼드 마스크의 장점은 첫 번째, 향균 안감이 있습니다. 오. 예, 이 향균 안감이 에어로 15 향균 안감으로서 99% 향균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99%의 향균 효과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인증서도 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이 겉감에도 향균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발수 코팅까지 했습니다. 어머, 자, 여러분 밑에 안 쏟아지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전혀 지금 물이 통하지 못하고 아예 마스크 자체에 물이 흡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예. 물기가 아까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만큼 부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냥 산뜻해요. 진짜 발수 코팅이 잘 되어 있는 게 느껴지고 끈을 조절해서 얼굴 사이즈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와이어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네. 본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자, 지금까지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 ILE였습니다. 안녕. 이런 와중에 이게 연결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중국 구축함이 대한해협을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네. 대한해협을 통과한 거예요. 제주도 앞바다로 온 게 아니라 제주도는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일본하고 우리 사이의 해역을 쓱 지나갔다는 거지. 응? 이건 어저께 이제 푸틴 형 빡 돌면 뭔 짓 할지 모른다는 것처럼 나도 왔다라고 중국 구축함이 거길 지나간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 협박용일까요? 아니면 일본 협박용일까요? 당연히 일본이죠. 누가 봐도 그렇죠? 음. 네. 근데 일본은 그러겠지. 한국 큰일 났네. 수고. 근데 이러면서. 야 우리를 협박하려고 그러면 연평도 앞바다나 이어도 앞바다 와서 개기지. 그렇지. 동해까지 굳이 왜 와서. 동해까지 왔겠니? 다 니들 보라고 한 거. 그리고 우리가 언론에 안 난 건 뭐냐면 우리한테 통보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난 지나갈 테니까 그 앞에 지나가. 이 얘기는 뭐냐? 어제도 말씀드렸던 다오이다오 그다음에 독도, 쿠릴 열도를 상정한 이 3국의 압박선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아유, 잠깐만요. 자, 그렇게 되면은 본국인 일본이 이런 상황이 처하면은 그 외론들 있잖아요. 일본을 섬기는 그 대한민국의 조중동들을 비롯하여 그 외론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아시아 최강의 일본 해군은
중국의 해군 따위는 그냥 물리쳐버릴 수 있다. 아. 이미 그만한 전략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상대 안 하는 것뿐이다. 에이? 라는 얘기겠죠. 왜? 뭔 소리? 이게 지나가면 네. 아무리 공해를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물론 용해를 들어가면 전쟁행위지. 그렇죠. 군함이. 근데 최소한 경계선에 나와가지고 그에 대해 갖고 일종의 대응 전략을 보여줬어야 돼요. 안 보냈어요. 지나갔다고만 했다고. 그리고 우리 영이 아니야. 공해상으로 공해야. 지나가는 통상적인 움직임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건 뭐냐? 자칫 나갔다가 큰일 눈에 난다. 띄면 큰일 난다. 공포라도 아니면 배 주변에라도 위협 사격이라도 한 발 받게 되면 얘네들은 대응을 못 해요.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표를 깎아먹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출동도 안 시키고 비행기도 안 보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는 거 구경만 하고 지나갔어요 그냥. 저거 한반도 위험령이에요. 그 통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한텐 통보해주고 일본한텐 통보 안 한 정황이 보인다는 거야. 어? 그렇죠. 여기 기사에도 뭐 군사 전문가 말을 인용해가지고 최근 중국의 적대적인 일본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우리가 이미 이제 저기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그렇죠. 이게 이제 항모 킬러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조만간 초공동 어뢰에 관련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어뢰인데 어. 이건 어뢰인데 일반적인 어뢰 속전은 뭐 한 60너트 미만이에요. 초속 30km 정도거든요. 근데 초공동 어뢰는 뭐냐면 이 어뢰 앞부분에서 물하고 닿는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공기 같은 걸 내뿜어요. 그 매개체를 내뿜어요. 그러면 저항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물속인데 날아가는 것처럼 이 초고속으로 시속 800km 정도로 날아가는 대박. 어뢰가 있어요. 초공동 어뢰.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미 실용화를 시켜놨던 거야. 언제? 그러니까 실험실 영상은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수로 안에서 초공동 시험하는 거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거의 개발돼 있어갖고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말이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그 상대방을 발견하고 통상적인 사거리가 한 200km 미만이에요. 근데 얘는 800km 이상이에요. 어뢰기 때문에 쏘게 되면. 그럼 우리가 감지 능력 하에서 우리 영해 안에서도 진짜 해안선에 붙여갖고라도 우리 영해 그분에 달아오고 있는 배들이 아무런 미사일이나 뭐 이런 것들 공격을 할 수 있는 사거리가 닿지 않을 그 거리에서도 얼마든지 격침시켜 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날아가면 이게 수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안 잡혀요. 그러네. 요격도 불가능하고 사거리도 아까 말했는데 엄청 길고 이 기술까지 우리가 보여줬다는 얘기는 사실 한반도 주변에 있는 해역에 들어오는 어떠한 나라의 배도 결코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뢰의 특성이 뭐예요? 유도가 되거든.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어. 이렇게 피하잖아. 돌아와. 헐. 맞을 때까지 따라붙는 게 어뢰거든요. 네. 아무튼 문제는 이제 그런 느낌이야. 우린 부전승. 그리고 밑에 패자 부활전은 일본 대 러시아, 일본 대 중국이 하고 있는 거. 네. 뭐 누가 이겨도 일본이 올라올 가능성도 없지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때쯤에는 이미 모든 전력이나 체력을 다 방전하고 싸워보려고 할 수도 없는 선으로 우리를 놔두고 예선전을 중국, 러시아하고 치르고 있다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감히 도발을 해? 작사를 내버려야지. 네.